안녕하십니까. 7월 5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금요일은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주인공 나왔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된 최상병 특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일 만에 다시 본회의 문턱 넘었죠. 어제 본회의 모습 함께 보시죠. 무제한 토론에 권리는 보장되는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발언을 제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마무리하라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입법 행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 폭력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했고요. 이 야당은 이제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특검법까지 통과됐고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가장 유심히 보신 장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 방금 그 박찬대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런데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1대 국회 제일 마지막에 이 재표결을 해서 폐기를 했던 법안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악화를 시켜서 이번에 다시 22대 국회 시작을 하자마자 발의를 해가지고 첫 번째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 거 당연한데 왜 했겠습니까? 내가 거꾸로 박찬대 대표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하셨습니까? 그것도 첫 번째 법안으로 온갖 민생 법안 다 내팽개쳐 놓고 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민생 법안 다 팽개쳐 놓고 어떻게 이런 정략적 법안을 특검 법안을 왜 그러면 거부권 행사할 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를 시키느냐? 예. 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조국 그 대표가 한 말 3년은 길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그렇게 뻔하게 하면서 이런데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묻는 게 한편이 블랙 코미디 같죠. 제가 보긴 그래요. 그런데 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디딤도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는 그렇죠. 마지막 장소까지 갈 것이다. 예. 근데 계속해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수사를 한 검사들을 탄핵으로 4사람이나 그중에 3사람은 자기를 수사한 검사예요. 그 탄핵 발의를 했어요. 예. 여기가 뭐 아프리카입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아프리카도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보면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그리고 예의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 국회로 만들어버리는 게 과연 여당 때문입니까? 야당 때문입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후한무치한 것도 정도 문제지. 그리고 우리가 왜 중국에서 이종호라는 분이 후억학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두꺼울 후자에다가 그래 면후, 그다음 심헉, 마음은 금어야 된다. 그래 정치를 한다는 건데 예. 후억도 정도 문제지. 이게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좀 어느 정도 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다가 좀 정략적인 것도 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 22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계속 내는 것이 특검법안 그리고 탄핵 발의, 민생은 없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이 중심이 된 범야권이 192석입니다. 문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솔직히 이 필리버스터에 뭐 국민들이 크게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24시간 넘었다 이러니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 재적 의원이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강제 종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은식 국회의장이 중립에서 해야 될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자 우리 필리버스터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면서 강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법안을 그 표결을 상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강제 종료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예.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얼마나 더 오래 하겠어요. 한쪽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는데 뒤 그 앞에 방청나 의원석에서는 다 졸고 있는데 그 장면이 화제가 됐죠. 예, 졸고 예. 있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 어쨌든 정략적인 거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목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가장 관심 있는 장면을 물으셨잖아요. 네, 거기 그 맞았죠. 안철수 의원이 저 그 얘기 들으려고 했어요. 안철수 의원은 찬성했어요. 찬성표를 던진 것. 예.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이 귀중한 그 최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 억울한 생명,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 이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정략적으로 다 접근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존재 의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난 찬성하게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죠. 예.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그 이번에 사실은 찬성하려고 보니까 이게 정략적인 법안이더라. 그래서 난 반대했다. 이제 이 얘기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에게 내가 꼭 묻고 싶어요. 이번 법안이 이 앞에 폐기했던 법안에서 얼마나 달라진지 그거는 한번 읽어보셨느냐. 이번에 이 그 최상병 특검법 법안 자체를 한번 읽어보기는 했느냐. 읽어봤겠죠. 예. 설마요. 안 읽어봤다는데 나는 뭐든지 걸겠습니다. 사실 안철수는 예. 읽지 않았다. 아, 왜 그럼- 그런가 하면 예, 읽었다면 말씀하십시오. 예. 찬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의 수사와 관련돼서 혹시 외압을 행사한 주체들이 있지 않냐 그 부분에 집중됐던 아니죠. 거고 이번은 최상병 사건 자체를 전체 다 보게 아니 돼 있습니다. 가장 예. 논란이 된 게 우선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는 변협에서 뭐 4명을 추천하면 가령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에서 그중에 2명을 추천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민주당과 또 하나 이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원래는 그래서 다른 조국혁신당에 추천하기로 정당, 했었는데. 그래서 예. 조국당이 추천하는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양보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더 악화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보면 이번에는 공수처에 대한 외압까지도 수사를 하도록 그 뭔가 이 끈덕지를 다 만들어 갖다 붙인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가령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딱 내놓았는데 그것이 수사 미진하다. 그리고 수사에 정말 외압 같은 게 행사가 돼서 수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바로 특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가 공수처에서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헌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른바 특검의 보충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 헌법 위반이다. 거기다가 이번에 안철수 의원에게 내가 안 읽어봤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 법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예. 가만 보면 이 새로 나온 법안은 이 앞에 있는 법안과 어떻게 바뀌어 있다는 걸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읽지 않았다. 이 앞에 법안과 똑같은 줄 알고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혹시 뭐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법안을 다 읽고 나서도 이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면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또 당론으로 반대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해야죠.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니 갖고 본인이 있고 난 국민 따라가야 탈당해야 된다 된다고 이 얘기 생각을 해요. 소신 본인이 아닐까요? 원래 예. 이 정치판에 출발을 할 때 새 정치 한다면서 물론 뭐 새 정치를 본인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새 정치를 나 본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민주당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탈당과 창당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왔잖아요. 나는 이런 것이 새 정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난 본인의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뭔지를 저는 모르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탈당하는 게 낫다. 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도 내가 그 예. 대담집인데 다 읽어봤지만은 도대체 안철수는 어떤 정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보기로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의 정치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의 중요한
그 정책의 문제도 난 모릅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아니 있거든요. 이런 정도 같으면요. 예. 다른 의원들은 노텐드 홀에 모여서 이 106명이 전부 다 으쌰으쌰 하면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다 울분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김재섭과 그 안철수 두 사람은 참석을 했는데 그래도 김재섭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안철수는 당당하게 찬성을 했어요. 난 그러면 본인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법안을 읽어봤느냐? 읽어보고 지금 찬성한 것이냐? 읽어보고도 찬성했다면 탈당을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만약에 알면서 예. 했다면 탈당이 맞다. 예, 예. 당론에 어긋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명분조차도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연히 탈당을 해야죠. 알겠습니다.